안녕하십니까.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방송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냐면 최면 상담을 하다 보면 우연히 어떤 계기로 깊은 내면의 메시지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계기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차원도 있고 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영성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진짜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고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사랑과 집착에 대한 착각, 뭐 오해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 완벽한 사랑에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최면에서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참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주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뭔가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면 약간 좀 신성불가침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존재를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랑의 이론은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완벽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다뤄볼 건데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신체적인 설레임입니다. 뭔가 설레고 끌리고 짜릿하고 매력적이고 낭만적인 이런 느낌을 주는 신체적인 느낌을 주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소설과 영화에서 다뤄지는 사랑이 이런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사랑도 이런 느낌이겠죠. 신체적인 사랑이 한 요소에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설레임 이런 것만 진짜 사랑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크게 여기지만 이것은 그저 3분의 1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가지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냐? 정서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편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과 굉장히 설레어서 만나가지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렇게 꿈같은 만남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지? 왠지 이렇게 어색하지? 이런 경우 한 번쯤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꾸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우리는 늘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편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신체적인 매력,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사랑이 완성되느냐?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영어로는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헌신, 약속, 책임감 이렇게 대표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이 사랑을 숭고하다고 표현하게 되는 진정한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아름답고 숭고하다고 여길 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헌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신체적인 사랑, 정서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신체적인 사랑이 먼저 옵니다. 누굴 딱 보면 설레이는 느낌, 조금 신체적으로 흥분되고 함께하고 싶고 약간 성적인 이런 환상을 꿈꾸게 만들고 실제로 그런 성적인 만남을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낭만적인 느낌을 드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이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가 그 유효 기간이라는 거죠. 2년쯤 지나면 아무리 매력적이고 설레는 사람도 그것이 감소하고 거의 이제는 아무 느낌도 없는 권태기가 찾아오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죠. 보통 그 평균적 기간이 2년 전후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이런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과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하게 되면 이제는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찾게 되는 이런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헌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 뭐 아니면 뭐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단계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 단계로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좀 순서가 바뀌어서 오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사랑을 얘기할 때 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즈 러브라고 하죠. 뭐냐면 이성이긴 하지만 굉장히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덧 문득 저 친구가 왜 이성으로 보이지? 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물론 이런 경우는 좀 낭만은 좀 떨어집니다. 좀 설레임 이런 건 떨어지죠.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왜? 두 번째 단계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차례로 오는데 이 마지막 요소만 있으면 되느냐? 나머지는 필요 없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안정과 이런 헌신이 있는데 신체적인 매력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매력도 있고 헌신도 있어. 그런데 이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다. 그러면 뭔가 설레이고 책임감은 있지만 뭔가 계속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체적인 매력과 정서적인 안정감은 있는데 이런 어떤 책임감과 헌신은 없다.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좀 공허하고 허무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균형을 맞췄을 때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사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자신은 지금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요소가 부족한지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이렇게 이성적인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성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그분은 인류를 위한 사랑을 실천했다. 정말 숭고한 사랑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기억하는, 존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더 테레사 같은 이런 수녀님들 그렇고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들 정말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셨 분이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숭고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정말 의미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테레사 신부님이 뭐 이렇게 신체적인 사랑을 추구했던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열을 굳이 가려야 한다면 그 세 가지 사랑 중에서 이 마지막 요소, 신체적인 사랑이 아닌 정서적인 이런 만족감, 안정감을 넘어서 헌신하고 책임을 지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희생정신까지도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마지막 영혼의 사랑.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상담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이분께서 공개를 원치 않으셔서 구체적인 사례는 설명드리기 어렵고 이 두세 분의 경우가 모두 다 정말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을까? 갖은 폭력, 뭐 배신, 방치,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말 힘든 시절을 거의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런 삶이고 거기에 정말 피폐해지고 힘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케이스였죠. 그 어디에도 사랑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높은 차원의 존재인 것처럼 되는 그런 존재의 메시지와 대화를 나누는 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겪은 이 오랜 고통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으면 공통적으로 이 답이 나옵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사랑이 없을 것 같은 그 척박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생에서 그 일생의 의미가 바로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그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리고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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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엄한 목소리로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보통 사랑 그러면 좀 낭만적이고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자꾸 받고 싶어 하죠. 사랑받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받았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거구나, 그래서 좋은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부모님의 관점에서 아이에게 해줬던 사랑,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 끊임없이 이 존재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살이라도 하나 베어 먹일 수 있을 것 같은, 손이라도 잘라주고 싶은 심한 상황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부모님들은 한 번씩은 경험하셨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랑은 이렇게 주기만 할 뿐인데, 우리는 잠시 그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나는 사랑이 필요해, 사랑받고 싶어, 사랑이 부족해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다 하나이고, 모든 어떤 생명 가진 존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고,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또 많이 다루고, 이 짧은 시간에 깊은 의미를 다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이성적인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체적 사랑, 정서적 사랑, 영적인 사랑,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돼야 정말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신체적인 사랑은 서로 모르는 존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를 알아보고 한 자리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떨어져 있는 존재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만드는 힘, 서로 알아보고 만나게 하는 힘, 여기까지가 신체적인 사랑이고, 이 정서적인 사랑은 이렇게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이 계속 한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힘. 이 마지막 영적인 사랑은 무엇이냐? 두 명의 존재가 하나 만나서 서로 함께해서 이제 둘이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될 때, 이때 그것이 완성이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랑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사랑에 실패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성적인 사랑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더 큰 존재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